안녕하세요. 42회 TAT 1급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만나 뵙게 된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TAT 1급이 벌써 42회차 기출문제까지 올라와 있고요. 여기 시험지가 최근에 응시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예쁘죠? 지금 함께하고자 하는 TAT 1급은 AT 자격 시험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자격증 시험이죠. 지금 42회차 기출문제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꽤 오랫동안 이제 자격증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더존 프로그램으로 실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실기 70점 배점의 AT 시험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TAT 1급을 여러분 손안에 딱 가져가신다면 아마 취업하시기에는 큰 경쟁력을 가지고 가시는 거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2회차 기출문제 이론 문제부터 함께 출발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한국공인회계사회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자료실에 42회차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A형으로 다운받아서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지금 TAT 1급은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론 15문제와 실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 수행 능력 70점 배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90분 안에 수행을 해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 15문제에 30점 배점을 버리고는 사실 실무를 만점을 맞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론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모회계 파트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잘못 답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질문한 내용이 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 먼저 볼까요? 성우. 내부 통제 제도는 운영 목적, 재무 보고 목적, 법규 준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내부 통제 제도가 3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성우 학생이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선화. 내부 통제 제도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는 내부 통제 제도는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다른 여타의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진수,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느낌 오죠? 누가 잘못 말하고 있어요? 네, 진수 잘못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도 사람의 부주의라든지 사람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뭔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단언컨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답은 4번의 진수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월할상각을 가정으로 해서 관련 문제를 풀어내시는데 최종 목적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020년도 1월 1일에 기계장치 200만 원을 취득을 했습니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보통예금 거래다 가정하고 차변에는 기계장치 2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르면 이 계장치에 대해서 5년 내용연수 정액법으로 하면 5, 4, 20에서 1년에 얼마? 40만 원. 연 4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는 7월 1일에 부가적으로 추가 생산 능력 향상, 생산 능력이 향상되는 부분은 뭘로 보시면 돼요? 유형자산의 지출 중에서 자본적 지출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자산에 플러스한다. 자본적 지출 요소가 발견이 됐어요. 90만 원. 그럼 기계장치 200만 원을 290으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질문의 의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1년 만땅 가지고 있으면 4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겠죠. 그런데 얘 때문에 자산의 크기가 증가했죠.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월 1일부터 7월 1일 자본적 지출이 있기 전까지, 즉 6월 말까지는 6개월이 지났죠. 연
40만 원인 감가상각비를 20만 원으로 차변의 감가상각비하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한다면 6개월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거죠. 근데 7월부터 얘가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얼마로? 7월 1일부터는 다시 200만 원에서 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얘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기계장치는 200만 원이지만 2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6월 달까지가 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차감한 장부 금액은 18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날짜부터 90만 원을 얹으시면 얘는 얼마짜리 7월 1일 날 순장부금액 자산이냐면 얼마예요? 27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잘라서 6개월로 잘라서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270만 원은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된 게 7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남은 개월수가 6개월이잖아요. 얘를 만약에 5년 동안 생각을 한다면 그냥 5년으로 나누면 되겠지만 얘는 5년 동안 가지고 있지 못하고 6개월은 이미 지나간 세월이잖아요. 5년 동안 12개월이면 60개월이죠. 근데 60개월 중에 6개월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몇 개월이에요? 총 54개월 중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개월? 6개월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시험장 가실 때 이런 계산기 하나 들고 가셔서 직접 이렇게 계산한 내역들을 정답에 산출하는 데 이용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270만 원 곱하기 6에 나누기 54는 3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6개월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더니 이쪽에서는 40만 원에 절반이 20만 원, 이쪽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계산하고 나서 총 남아있는 개월수분에 얘가 2020년도에 머물렀던 6개월을 계산했더니 30만 원. 그러면 얘가 원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금액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이지만 이 금액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 원이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 2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50만 원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월할 상각을 딱 보면서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6개월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6개월에 대한 월할 생각 부분을 인정하면서 들어가면 쉬운데 이걸 혼자서 이제 1월 1일부터 90을 더해서 계산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쪼개서 생각하시면 답을 산출하시기가 더 좋습니다. 3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수정전 영업이익이 620이래요. 여러분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 어느 단계에 있는 거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 손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손익.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뒤로 후순위로 뭐가 있어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영업이익 자리가 62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영업이익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만 반영한 후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임차료 나왔네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두 번째, 급여 나왔네요. 판매비와 관리비거나 아니면 제조 쪽이면은 제조원가 쪽이겠죠.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일 가능성이죠. 보통의 단서가 없으면 제조업을 영위한 데 들어갔거나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들어갔다. 제조업은 매출원가 쪽에 가산이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가산이 되니까 이 내용에 다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따라서 먼저 첫 번째로 얘를 제거해 내셔야 돼요. 얘는 나의 고민거리가 아니구나. 왜요?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 가지를 가지고 620만 원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면 영업이익의 정리 후에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계산해 볼까요?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여러분 미지급 임차료는 차변의 임차료라는 비용이 오겠죠. 얘를 누락했다니까 110만 원을 만약에 누락하지 않고 반영을 하면 이익을 어떻게 하는 효과, 낮추는 효과, 높이는 효과, 떨어뜨리는 효과, 즉 마이너스 치는 효과가 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효과가 날 거고요. 영업이익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미지급 급여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이니까 역시나 또 뭐가 누락되는 거예요? 급여라는 비용이 누락된 건데 이 누락된 걸 반영하면 이익에서 마이너스 치는 효과가 있겠죠. 비용 자리니까. 보험료 선급액을 전액 보험료로 처리했다. 자, 저 보험료는 비용이 아니고 내년도 보험료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보험료가 소멸하고 차변에
성급보험료가 가야 돼요. 비용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금액이었지만 얘를 줄이고 나면 30만 원에 대한 성급보험료, 약어로 쓸게요. 얘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수익과 비용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영업이익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만 얘한테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은 누락이 되었다고 하니 반영을 하면 이익을 깎아먹는 그림이 될 것이고 얘는 성급이니까 누락된 걸 반영하면 대변으로 비용이 소멸되면서 이익을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62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 쭉 해볼까요?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620만 원 빼기 요거 같이 더해볼게요. 130만 원 그리고 더하기 30만 원 520만 원. 답은 4번. 이렇게 산출이 돼요. TAT 1급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단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얘가 이자 수익이 깜빡하고 요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보조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TAT 1급에서 정부보조금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예요. 반드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따라서 얘는 별표 10개. 중요해요. 실무 쪽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는데 정부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내용 보시면 보통 예금에 50만 원이 입금이 되는데 그게 정부보조금이래요. 정부지원금이래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오고 대변에 정부지원금이 써져 있겠죠? 근데 이 정부지원금은 누구의 차감 계정?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 그런데 이 보통 예금에 있던 돈을 가지고 무엇을 구입했다? 기계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기계를 구입했는데 기계는 5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100만 원에 대한 기계 중에서 50%는 정부가 보조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2020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1월 1일 날 상태 볼까요? 기기장치 100만 원어치 샀어요. 요 얘기죠? 근데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요. 근데 보통예금 통장에는 정부보조금, 정부지원금 50만 원과 내 돈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부보조금이 입금됐을 때 그 이전에는 차변에 보통예금 50만 원이라고 회계 처리가 되면서 대변에 정부보조금 50만 원으로 회계 처리가 됐겠죠. 그런데 얘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T계정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보통 예금 밑에 얘가 딸린 식구로 들어가면서 자산의 차감 계적, 즉 제로 효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던 보통 예금과 과거에 있던 보통 예금을 합해서 대변으로 이 기계를 사는 데 썼다면 이 정부보조금은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아이가 어디로 갔으니까? 정부보조금을 이용해서 기기장치로 사는 걸로 갔으니까 얘는 사라지고 보통예금 차감은 감소하고 정부보조금의 차감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보통예금, 정부보조금은 감소하고 정부보조금 기계장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나 기계장치 100만 원이야. 그런데 정부보조금 기기장치 차감 계정이 대변에 있는데 걔가 차감이 되면 50만 원이야. 순수하게 내가 내 돈 주고 산 기계의 순수한 값은 유형자산 50만 원이었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잔존가치가 없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하니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나누기 5를 하면 1년에 얼마씩요? 2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만약에 회계 처리를 하면 2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그럼 누가 딴지를 거냐면요. 얘가 딴지를 걸어요. 너 이거 우리 거 비용 다 맞아?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 비용 다 하려 그러면은 정부보조금 50만 원 지원받은 거를 받지 않고 네 돈으로 다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 중에서 50%인 10만 원만 우리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있는 정부보조금을 5년 동안 10만 원씩 차변으로 상각을 하면
50만 원이 5년 동안 사라지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던 정부보조금을 차변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보조금 10만 원.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따라서 답은 3번. 네. 사실은 문제만 되게 복잡하게 낸 거지 이게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인데 정부보조금이 있지만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수험생들은 기계장치의 정액법의 내용연수원년 오케이 20만 원 감누 이렇게 그냥 바로 풀어내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걸 보시면 왼쪽에 있는 비용에 대해서 너 정말 우리 회사 비용 맞아? 야, 정부 돈 받은 거 50% 있잖아. 그건 정부보조금과 상계처리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의 움직임이 바뀌는 거지 감가상각 누계액의 움직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마무리하시고요. 5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면서 이자율 변동에 큰 변동이 가치 변동이 없는 아이들 이거 뭘로 분류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같이 통합 계정으로 가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다 더하시면 되는데 외화 예금이 있는데요. 환산 전에 10만 8천 원이었대요. 근데 환산을 해봤더니 이 금액이래요. 당연히 저희는 환산한 금액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배당금 통지표는 그 통지표 자체가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하고 얘 더하면 12만 원이네요. 그럼 얘는요. A은행은 8,500원에 플러스 당좌예금이 있고요. B은행은 마이너스 5,000원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걸 당좌 차월이라고 하죠. 여러분 통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마이너스 통장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걔가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그럼 그 마이너스는 누구 돈이에요? 은행 돈이죠. 차입금이에요. 따라서 얘는 결산 시점에 차입금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단기 차입금 같은 거. 그러니까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면 안 돼서 11만 원에 12만 원에 12만 8,500원. 답은 4번. 어우, 왜 이렇게 답이 4번이 많죠? 지금 풀어보니까 4번이 참 답이 많은데요. 자, 이 문제는 가볍게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TAT 1급 문제에서 이 정도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지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 항공은 2019년도 초에 2천만 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9년도 말에 1년이 지나서 2,500만 원으로 재평가했대요. 재평가 모형을 채택하게 되면 이 재평가한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2020년 말에 1,800만 원으로 다시 또 재평가를 했대요. 이게 연도 거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말에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우리 회사는 재평가 모형을 회계 처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취득했을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취득했을 때는 차변의 토지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했겠죠. 얇게 쓰니까 더 예쁘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보통예금 거래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약어로 보통예금 2천만 원. 이랬었겠죠. 이게 언제냐면 19년도 취득했을 때 초에. 자, 그런데 19년도 말에 이 토지 가격이 얼마로? 2,500으로 껑충 뛴 거예요. 그럼 500만 원 더 상승시키셔야 되겠죠? 왜요? 재평가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토지 500만 원 상승시켰는데 왜 상승시켰니?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서 재평가했어. 재평가 잉여금. 자, 여러분 재평가 잉여금은 계정과목 성격이 어디에 속할까요? 자, 자본 쪽에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이여금에서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 중에 일부분이 여기에 녹아들어져 있죠. 손익으로 아직 안 가고 걔가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자본요소기 때문에 2월 된단 말이에요. 내년으로. 그럼 이렇게 하고 마감을 했다. 그러면 얘는 차기 2월로 내년으로 2월 돼서 넘어가서 살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해가 더 흘러서 재평가를 해보니 어머, 뚝 떨어졌네요, 다시. 그럼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토지 중에서 하락한 만큼 2,500 덩어리에서 따지셔야 되겠죠? 2,500 덩어리하고 1,800 덩어리 비교해보면 얼마 떨어졌어요? 700만 원. 700만 원 토지의 감소. 얘 떨어진 거를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재평가 손실 이렇게 하면 얘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잉여금 남아있는데 자본에 그거 먼저 끌어다 쓰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손실과 비슷한 느낌이죠. 얘 먼저 끌어다 써. 얘 먼저 끌어다 쓰고 재평가 잉여금 끌어다 쓰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그때 재평가 손실해. 이런 얘기예요. 부족하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재평가 손실이 되겠죠. 자, 그거 이제 답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지만 느낌 오죠? 자, 저희가 토지 700만 원 여기 셋 중에 고르고요. 재평가 이용금 끌어다 쓴 거 4번밖에 없네요. 따라서 답은 대변의 토지 유형자산의 감소 700만 원, 차변의 재평가 잉여금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감소 500만 원, 재평가 손실 200만 원 회계 처리가 되겠어요. 재평가 잉여금은 출제 빈도수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등장하는 문제 자체가 사실은 가끔씩은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평가라든지 정부보조금이라든지 사채라든지 이런 게 TAT 1급 수준에서 많이 건드리는 분야 쪽 문제이거든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는 별표 10개까지는 아니고 한 별표 8개 정도 해볼까요? 이 TAT 1급이라 제가 보통 강의할 때 별표 3개나 5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최고급 강의, 최고급 자격증인 법인조정까지 가는 어려운 자격증을 지금 따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도는 이제 해야 되겠구나.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방금 여러분 요 재평가 잉여금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야기했죠. 매도 가능 증평가 손익이 그 항목에 속하는 거죠. 미실현 손익인데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엇으로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머물렀다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항공 주식거래인데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얼마입니까? 뭐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2019년 3월 25일에 장기 투자 목적이므로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주식 10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인데 액면금액 5,000원인데 실제로 구입 금액은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곱해보시면 얼마 나와요? 100만 원이죠. 여러분 저희 유가증권 구입하신 거는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 처리 해볼게요. 19년 3월 25일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100만 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라고로 쓸게요. 편의상 현금 거래라고 가정을 할게요. 현금 100만 원. 자, 그런데 얘가 연말이 돼서 시장성이 있으면 장기 투자 목적인 매도 가능 증권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평가를 했더니 주식의 공정가치가 어머 1,000원이 껑충 뛰었네요. 올려주죠 뭐 2019년 12월 31일 1,000원씩 올려주면 되니까 1,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올려줍니다. 10만 원. 왜 올렸니? 매도 가능 증권 평가했더니 이익 났어. 매평이익이라고 쓸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얘가 뭐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2월대죠. 그래서 다음 연도로 얘가 2월대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12월 31일 현재가 됐습니다. 얘 공정가치 어떻게 됐나 봤더니 어머 뚝 떨어졌네요. 7,000원으로. 지금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로 얘가 인지를 하고 있냐면 액면 금액이 5,000원이지만 공정가치가 11,000원이었으니까 11,000원으로 인지를 하고 있죠. 11,000원에서 7,000원이면 얼마가 뚝 떨어진 거예요? 한 주당 4,000원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럼 4,000원만큼을 매도 가능 증권 대변으로 해볼게요. 4,000원 곱하기 100주 40만 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만 원 이렇게 하면 누가 혼자 울고 있어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혼자 울고 있어요. 얘를 먼저 어떻게 하고 상계 처리하고 그러고도 남으면 네가 들어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먼저 없앱니다. 너 2월 됐지?
너 이제 손실 봤으니까 너 먼저 없어지고 내가 들어갈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들어갑니다. 자리 잡습니다. 30만 원. 자, 요거 관련된 문제가 뭐예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이 20년도 기말 결산 시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얘가 답이죠. 30만 원입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로서 30만 원. 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 문제도 여러분 별표 사실 TAT 1급에서는 10개까지는 아니고 아까처럼 한 8개 줄까요? 얘는 TAT 2급에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FAT 1급에서는 이 단어 정도, 이 용어 정도, 개정 과목 정도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어렵게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신 이 매도 가능증권은 실기 쪽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미실현 손익이 잠시 자본에 머물렀다가 실현되면 팔아치우면 실현하면 그때 손익계산서에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로 들어오게 돼요. 이제 그때 다뤄지는 게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잠시 누구한테? 자본한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여러분. 저희 재무회계 파트가 1번 문제부터 7번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고요. 8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조금, 소득세 조금, 법인세 조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 시간은 재무회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법에서 만나볼 텐데요. 자, 여러분 TAT 42회 기출문제 1강 지금 함께 이론 듣고 계시는데 좀 힘드시죠? 네, 왜냐하면 무게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아, 내가 이쪽 AT 분야 쪽에서 회계 쪽, 실무 쪽 분야 쪽에서 세무 쪽, 실무 쪽 분야 쪽에서 가장 프라이드 있는 급수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강에서도 세법 쪽 관련된 이론 쪽 같이 함께 만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